자, 지금부터는 3차원 모델링의 전용으로 적용되는 명령문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은 2차원에 적용되는 명령문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도 Z 좌표까지 감안하면 3차원까지 이제 적용이 되긴 되지만 3차원 전용 명령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게만 전용으로 적용되는 명령문들 몇 가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 두 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조금 적어보면 하나는 유니온이고요. 하나는 서브트랙트입니다. 자, CAD가 다 그렇지만 그 영어 단어 뜻 자체가 그것들이 원하는 어떤 명령문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유니온 합치는 것, 서브트랙트 빼내는 것,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한번 일단 2차원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도 자, 직각사각형을 얼마 정도로 그려볼까요? 한 600 정도 그려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3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살짝 좌표축을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여기다 한번 높이를 줘보죠.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위로 가서 한 400 정도 할게요. 400.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2차원 폴리곤에다가 높이를 주는 방식, 익스트루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고, 그게 아니고 이 3차원 상에서 바로 3차원 도형을 형성할 수 있는 명령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린더, CYLINDER 해보면은 뭐 크기는 상관없이 한번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조건 없이 move 명령 있죠. M 이걸 쳐가지고 한번 옮겨볼까요? 하고 아무 점이나 찍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도형들은 3차원 도형인데 일단 어쨌든 XY 평면 위에 올려져 있었죠. 자, 그럼 이걸 옮기기 시작하면 대체 어디로 올라갈 것이냐, 결과를 일단 한번 봅시다. 아무 데나 찍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자, 옆에서 다시 올려봐요. 올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move나 copy 어떤 걸 하더라도 일단 움직이는 그 평면 자체가 XY 평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위로 뜨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게 아니라 XY 평면에서 왔다 갔다 수평적으로만 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높이의 세계인데 좀 위로 들어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이 무브를 하면요, 얘는 무조건 XY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들어 올리려면 특별하게 Z좌표까지도 이제 추가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일단 한번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입력하지 않았던 Z좌표를 새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 올려 봅시다. 자, 역시 M을 치고요, 역시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아무 데나 한 점 고르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무조건 XY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근데 들어 올리는 걸 우리가 지금 마우스질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좌표 개념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좌표 개념 입력하는데 자, 상대 좌표 개념으로 하면 X는 0, Y는 0 하면 됐는데 거기 다시 한번 콤마를 더 눌러요. 더 누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Z좌표까지도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우리가 X, Y로만 끝냈기 때문에 Z는 무조건 0으로 입력돼 버렸는데 콤마를 한번 더 누르면요, X, Y 그리고 Z까지도 컴퓨터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Z 값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이란 값을 입력한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오브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돌려보니까 떠올랐죠. 높이를 주고 XY 평면에서 떠올라서 원통의 한 중간 정도에 박혀 있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좌표를 Z축 방향으로 옮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높낮이가 이제 표현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별다른 조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XY 바닥에 깔려 있다. 그냥 움직이면 XY 바닥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Z좌표를 지정해 줘야지만 그 다음부터 높이 방향,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브트랙트하고 유니온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든 선이 다 보이게 하는 그런 모드잖아요. 작업을 하기에는 이게 편한데, 실제로 공간감, 3디멘셔널 오브젝트 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뷰로 들어가서, 팔레트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른 버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이 메뉴가 좀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거 정도를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서브트랙트랑 유니언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서브트랙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트랙트.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이죠. 그다음 박스죠. 근데 보니까 따로따로 선택되는 걸로 봐서 지금 얘랑 얘가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맞물려 있을 뿐 서로 여전히 독립된 오브젝트인 것 같죠. 그 증거로 한번 자, 박스를 선택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봐도 돌려보면 아무런 흠이 없죠. 원통은 그대로 독립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보이기만 이렇게 겹쳐 보일 뿐 실제로 만나고 있는 애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서브트랙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트랙트 subtract 서브트랙트 명령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브젝트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원래 있는 오브젝트랑 거기서 빼주는 오브젝트의 순서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오브젝트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통을 선택하고요.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오. 클릭하고 엔터를 쳐줘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돌려볼까요? 옆구리가 잘려서 나갔네. 두부 모양으로. 그렇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 오브젝트가 사라지면서 자기만큼의 용적을 자르고 달아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도형이 있으면 그 교집합 부분만을 빼주는 명령문이 그게 서브트랙트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이 이제 복잡할 거야. 아, 그럼 3차원적으로 굉장히 들어오고 나가고 튀어나오고 복잡한 것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창문이 들어가고 필로티가 쑥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들. 아, 그런 형태로 공간을 끄집어 잘라내는 형태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들이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벌써 짐작이 되죠. 그게 바로 서브트랙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건축물의 형태를 만드는 부분에서 서브트랙트. 다만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첫째 박스를 골라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통을 골라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랑 전혀 다르게 이제는 박스가 남긴 남는데 원통만큼 잘라 먹혔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집합을 이번에는 첫 번째 오브젝트로부터 두 번째 오브젝트의 교집합이 잘려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유니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온은 여러분 뭐 이미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짐작이 가능하죠. 좀 싱겁습니다. 유니온 쳐요. 유니온을 치고 유니온은 뭐라고 얘기할까? 2차원에서는 어차피 다 평면 선의 색이잖아요.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갖다가 잘라져 있는 선을 하나로 합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P-Edit, 폴리라인 에디트에 어떻게 됩니까? 조인이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조인. 그러면 갈라져 있는 여러 선을 하나의 연결된 선으로 또는 하나의 다각형으로 뭉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어떻게 보면 3차원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요. 서로 갈라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유니온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유니온을 쳤으니까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 얘는 순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엔터를 쳐봅시다. 생긴 거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딱 클릭해봐요. 전체가 셀렉트 되죠? 지워봐도 전체가 사라지더란 얘기야. 뭡니까? 이제 얘는 아무리 봐도 자, 복합적인 형태를 가진 하나의 오브젝트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 박스 부분만 잘라내려고 해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로 완전히 유니파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명령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첫 번째 서브트랙트, 두 번째 유니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쌍으로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명령문인데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한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페어로, 쌍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명령문을 이용해서 건물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형태들이 있죠. 뭐 기둥도 있겠고 벽도 있고 슬래브 바닥도 있고, 사실 이 세 개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그려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쉽게 그려내는 방법은 뭘까 하는 요령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큰 방이 하나 있다. 방의 사이즈는 센티미터로 해서 800 곱하기 500이다 라고 해서 한번 렉탱글,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3차원으로 이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방의 외벽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벽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벽의 두께는 20cm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20cm. 그럼 오프셋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을 입력한 다음에 벽을 클릭하고, 바깥으로 가면 안됩니다. 안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내벽 외벽에 대한 2차원 평면들이 마련됐어요. 자, 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일단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그러면 평면도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건물의 3차원 모델링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아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2차원 평면도는 항상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얘를 갖다가 뭐 잘못 작업을 해서 변환을 하거나 지운 다음에 저장을 해버리면은 파일이 원래 받았던 파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치시고요, 2차원 부분의 오브젝트들과 3차원을 위한 오브젝트 공간을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통해서 구분을 달리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를 한 2개 정도 만들까요? 뭐 한 3개 정도까지 만들까요? 레이어를 만들어서 지금, 자, 레이어 2와 3을, 이 레이어 2는 이제 슬래브라고 해봅시다. 슬래브. 바닥판이죠, 바닥. 땅바닥이 아니라 건물 바닥. 그 다음에 레이어 3은 월이라고 해볼까요? 월. 그래서 슬래브는 조금 짙은 파란색을 하고요, 월은 조금 옅은 파란색을 해볼까요? 옅은 파란색. 한 이 정도 되는 구분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우리가 받은, 물론 제로 레이어에다 그냥 넣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제로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2D 평면도 이렇게 써봅시다. 2D 평면도. 그리고 얘는 그대로 놔둡시다. 자, 그리고 나가요. 그래서 일단 전체 오브젝트를 먼저 우리가 홈, 그 다음에 레이어로 가서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2D 평면도를 일단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옮겨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여기서 2D 평면도는요, 얘는 우리가 건드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작업하다 잘못해서 지워지거나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락을 걸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락을 걸어 놓으면 얘가 색깔이 약간 변하는데, 흐미하게 변해. 선택해서 암만 이렇게 뭐 선택해서 지우려고 하더라도 전혀 지워지지도 않고 명령문이 안 먹혀요. 다만 참고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선은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 선을 배경으로 뭐 다른 어떤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얘를 갖다가 지우거나 얘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평면도로서 참고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나머지 작업들은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바닥판 슬래브와 벽을 한번 올려봅시다. 슬래브는 너무나 간단하겠죠. 슬래브로 일단 가요. 그리고 자, 지금 작업하는 모든 건 그럼 슬랩이라는 새로운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슬랩은 별거 없이 전체 외벽면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벽면과 만나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자, 렉탱글을 하시고, 자, 여기 요쪽 고정점에서부터, 자, 요쪽 고정점까지 딱 클릭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외벽선을 새로 그렸죠. 어디에? 슬래브에. 자, 그리고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슬래브를 최근에 이제 우리 집에, 아파트의 어떤 슬래브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에 막 소음 문제도 많이 나고 그런 건데, 그래도 한번 충분히 준다는 입장에서 한 30cm를 한번 입력해 봅시다.
익스트루드 하시고요. 자, 클릭하고 지금 클릭하는 것들은요. 평면도하고 상관없어요. 평면도 위에 있는 슬래브가 지금 입력이 된 겁니다. 엔터 치시고 자, 위로 올라와서 높이는 30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바닥판이 놓였죠. 바닥판이 놓였으니까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한번 그럼 벽을 올려보도록 합시다. 벽을 올린다. 자, 벽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르겠는데 일단 슬래브의 존재가 거추장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밑에 있는 이 외벽선 내벽선을 참고해야 되는데 슬래브가 그 위에 이미 올라와 있어. 그래서 조금 거추장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짝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커런트를 뭐 꺼도 되느냐 물어보는데 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꺼놓기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레이어는 어디로 간다? 월로 간다. 월. 자, 벽을 어떻게 그릴까? 벽을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별게 아니고 일단 자, 바깥에 직각 삼각형 그려요. 그 다음에 안에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요. 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냐? 여기에 우리가 적당한 높이를 주기 위해서죠. 익스트루드 합니다. 그래서 안에 거 먼저 올려볼까요? 안에 거를 자, 한 층의 높이가 한 뭐 3m라고 치고 300이죠. 센티미터니까 300cm입니다. 미리하고 착각을 했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벽선도 이렇게 올려. (300) 올렸습니다. 생긴 건 벽하고 똑같죠 지금? 생긴 건 벽 같아. 근데 얘는 실제로 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안에도 박스고요. 바깥에도 박스야. 박스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를 쳐보면요. 안에가 뚫려 있지가 않아. 안에도 박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스 두 개가 겹친 것일 뿐 얘네들이 우리가 보는 벽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드롤 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서브트랙트를 해주는 거죠. 바로 서브트랙트를 해서 자, 요 외곽에 있는 요 박스에서부터 그렇죠? 안에 있는 작은 박스만큼의 용적을 어떻게 돼? 날려버리면 그럼 여기가 이제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공간. 서브트랙트. 그러니까 서브트랙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어떤 얇은 어떤 슬래브 같은 거 구조들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서브트랙트를 통해서 전체에서 부분 도형을 빼주는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작업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서브트랙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클릭하는 놈들이 빼주고도 남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벽선을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 간다. 엔터. 결과는 이 상태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이드를 딱 쳐버리면 하이드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조금 뭐 이상하게 삐딱하게 잘 안 보이지? 여기에 있는 모서리가 잘 안 보이지? 이 모서리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슬래브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걔가 아직 선이 보이는 걸 막아주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할 건 뭐냐? 자, 이제는 슬래브도 켜놓는 거야. 켜놓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슬래브 판과 선택이 잘 안되네. 요거하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벽의 메스 요게 지금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두 개는 우리가 콘크리트로 어떤 건물을 만들 때는 이름은 뭐 여기는 기둥 여기는 뭐 여기는 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통으로 다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서로 연결해 버려요. 까딱딱 잘라지는 부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개념상으로만 잘라지는 것일 뿐. 그래서 얘도 슬래브하고 벽은 실제로는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유니온을 하고요. 밑바닥 슬래브를 클릭, 그 다음에 벽 메스를 클릭,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뭔가 그림이 그럴듯해진 것 같죠? 그럴듯해졌어. 하이드를 쳐볼까? 하이드를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서랍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됐더란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죠. 한번 그러면은 돌려볼까요? 돌려서 이렇게 쭉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평면도 2D 상에 있는 평면도 설계도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매스이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혹시 얘네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에 있는 평면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건물 매스처럼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직각의 세계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별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붕면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대각선의 세계가 나오면 조금 헷갈릴 텐데 그게 아닌 수직과 수평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모델링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죠.